저는 올해 68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5시 식당 설거지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왜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냐고요? 1억 5천만 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저를 속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제 딸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고 퇴직금과 모아둔 돈 합쳐서 2억 5천이 있었어요. 남편 박동수와 둘이 조촐하게 노후를 보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죠. 2023년 가을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요. 1년 묵혀봤자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은행에만 넣어두면 돈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 미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시아버님 친구분이 좋은 투자처 하나 소개해 주신대요. 해외 채권 투자래요. 원금 보장에 연 8% 수익이래요. 그리고 엄마, 시아버님도 직접 5천만 원 넣으셨대요. 연 8%. 은행 이자의 거의 4배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딸의 시아버지가 직접 투자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신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한번 알아보기나 해볼까? 남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 8%면 1,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강남의 한 카페에서 투자 설명회 약속을 잡아줬습니다. 남편과 함께 찾아간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그럴싸했습니다. 고급 빌딩 10층,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 대형 스크린, 그리고 40명 가까이 되는 중장년층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진호입니다. 단상에 오른 40대 중반의 남자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삼성증권 10년 근무 하버드 MBA. 화려한 이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 넣어두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4%인데 은행 이자가 2%면 실질적으로는 매년 2%씩 손해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글로벌 채권 포트폴리오는 미국 AA 등급 이상 회사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존슨 앤 존슨 같은 이름이 떴습니다. 지난 5년간 수익률 그래프는 꾸준히 우상향이었어요. 연평균 8.2%입니다. 1억을 투자하시면 한 달에 68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왜 이렇게 좋은 걸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까? 한 노신사가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투자금의 1.5%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처음 한 번만입니다. 투명한 설명이 오히려 믿음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김태현 고문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옆에서 일어선 사람 바로 딸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30년 근무했고 지금은 이 회사 투자 고문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 노후자금 5천만 원을 여기 투자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위의 아버지가 직접 고문이시라니. 게다가 본인 돈까지 투자하셨다니. 설명회가 끝나고 김태현 고문이 우리를 따로 불렀어요. 사돈어른,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1억? 1억 5천이면 어떨까요? 한 달 100만 원입니다.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넣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6,070%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은행에 두셔야죠.
합리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저 믿으셔도 됩니다. 제 돈이 여기 있는데 제가 사기를 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가족 아닙니까? 가족. 그 단어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 5천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작은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런 거 사기 많아요. 요즘 시니어 대상 투자 사기 엄청 많다고요. 사기가 아니야. 누나 시아버지가 직접 확인한 거야. 전화를 끊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첫 3개월이 지났습니다. 12월 15일 약속된 날. 아침부터 통장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돼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들어왔어요. 정말 들어왔어요. 300만 원. 정확히 약속대로였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손주들 옷도 사주고 딸과 아들에게 각각 50만 원씩 용돈도 쥐어줬죠. 두 번째 3개월, 이번에도 정확히 3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투자를 소개했습니다. 친구 정숙이도 8천만 원을, 영희도 5천만 원을 넣었어요. 9개월째 되던 어느 날. 여보, 이번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남편이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쪽 송금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입금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돈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이 아닌 250만 원이었습니다. 환율 변동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찝찝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회사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12달째, 이번엔 아예 입금이 안 됐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남편이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과 함께 강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빌딩 10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가 너무 조용했어요.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깨끗하게 비워진 사무실. 책상도 의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에는 임대문의라는 부동산 스티커만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억 5천만 원. 우리 평생의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큰일 났어. 그 투자 회사가 사무실이 비어 있어. 1시간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아버님도 연락이 안 된대요. 시어머니가 난리 났어요. 시아버지가 어제부터 집에 안 들어오신대요. 1억 5천이야. 1억 5천만 원이 날아갔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전화 너머로 딸이 흐느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소개해서. 다음 날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대기실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접수된 것만 2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대표 이진호는 출국 금지가 걸렸습니다. 그럼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김태현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네. 제 사위 아버지인데요. 그 사람도 현재 수배 중입니다.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영이 시아버지. 그 사람 처음부터 공범이었던 거야. 투자자들 끌어모으는 역할을 한 거지. 그날 저녁 아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변호사 알아봤어요. 제 적금 깨서라도. 민호야, 미안하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부터 사기라고 했잖아요. 왜 누나 말만 믿으셨어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꼴 됐잖아요. 야, 이 자식아.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 미영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다 제 잘못이죠? 누나, 울지 마. 우는 거로 해결돼.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갔다고요. 민호야, 그만해. 안 그만해요. 누나 시아버지가 사기꾼이었어요. 나도 몰랐어. 나도 피해잔 말이야. 그날 우리 가족은 생애 처음으로 고성이 오가는 싸움을 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것보다 더 아픈 건 가족이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소식. 대표 이진호를 체포했고 김태현도 자수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이진호가 보였습니다. 돈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소리치자 형사가 저를 말렸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손에 수갑을 찬 그 사람, 딸의 시아버지 김태현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피의자입니다. 공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형사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태현과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김태현이 실질적인 기획자입니다. 모든 계획은 김태현이 짰습니다. 김태현 사실입니까? 한참을 침묵하던 김태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복수.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쫓겨났습니다. 횡령이라고. 하지만 전 횡령한 적 없습니다. 상사가 만든 비자금인데 저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저지른 겁니까? 명예퇴직이라고 했지만 쫓겨난 겁니다. 퇴직금도 반만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투자하다 전부 날렸어요.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사기꾼이 된 겁니까? 당신은 본인도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아닙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은 왜 사위의 장인, 장모를 타깃으로 삼았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김태현이 유리창 너머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끌어들인 투자자가 몇 명입니까? 네. 85명입니다. 총 피해 금액은 네. 약 120억 원입니다.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여러 곳에 분산했습니다. 회수 가능합니까? 네. 어려울 겁니다. 조사가 끝나고 형사가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적 중인 금액이 300억 중 약 60억 정도입니다. 피해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회수된 금액을 나눠 가져도 2030% 정도밖에 못 받으실 겁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어른. 김태현의 부인, 딸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미영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미영이한테 잘해주세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진행됐고 김태현과 이진호는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추적된 금액은 62억. 우리 부부가 받은 돈은 3,200만 원. 1억 1,800만 원이 그냥 증발한 겁니다. 남편은 69의 나이에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10만 원.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근무.
저도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둘이 합쳐 36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상처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딸은 죄책감에 우리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명절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아들 민호는 여전히 딸을 원망했습니다. 누나 오면 저는 안 갈래요. 결국 우리 가족은 따로 만났습니다. 친구 정숙이는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영희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그중 3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제 한 달 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엄마, 제가 가도 돼요? 아, 바보야. 내가 무슨 잘못이니? 어서 와. 엄마가 보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딸이 흐느꼈습니다. 토요일 딸이 사위, 손주들과 함께 왔어요. 엄마, 우리 딸 왔구나. 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회복되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갑니다. 남편은 밤 11시에 퇴근합니다. 우리가 꿈꿨던 노후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해도 쉽게 믿지 마세요.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을 미끼로 쓰고 전문가 코스프레를 하고 안전하다는 말로 속입니다. 은행 이자가 적어도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1%라도 확실한 게 8%의 거짓말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말을 들으세요. 특히 젊은 자식들의 말을요. 제가 아들의 말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더 가지려는 욕심이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사세요. 무엇보다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일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깨진 가족 관계는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하는 명절이 계속되고 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지 마세요. 저는 1억 1,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걸 잃을 뻔했습니다. 가족을요. 다행히 딸과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과 함께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함께 있잖아요. 그래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돈은 천천히 다시 모으면 되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둘 다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도. 여보, 이제 그만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앞만 보고 갑시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일이면 또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터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고 남편이 옆에 있고 자식들이 살아있고 손주들이 웃고 있으니까요. 돈은 없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 하나로 오늘도 살아갑니다.